Think I'm slowly sinking, bubbles in my eyes now. Maybe I'm just dreaming. Now I'm in the sad club. The Forgotten War. 진우 선배에게. 선배, 안녕하세요. 봄인 줄 알았더니 어느 사이에 여름이 왔어요. 어때요? 선배는 잘 지내고 있어요? 저는 이번 학기 망했어요. 이럴 줄 알았으면 휴학을 할 걸 그랬어요. 휴학해서 마음껏 소설이라도 쓸걸. 그래도 다행인 건 선배 시를 여전히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작년에 이어 남 선생님 창작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선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하평으로 제출한 시목록에 선배 이름이 있는 걸 발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. 제 시를 발표하는 건 부끄럽지만 선배 시 읽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매주 수업이 기대되기도 했어요. 저는 선배처럼 시를 쓰지 못하니까 자존감도 낮고 늘 하평이 무서운데 선배 하평하는 거 보면 이미 등단한 작가 같기도 하고 멋있어요. 저도 선배처럼 시 잘 쓰고 싶은데 시는 너무 어려워요. 서연아, 잘 지내고 있어? 글은 열심히 쓰고 있고? 오늘은 모처럼 하늘이 맑더라. 집 앞에 있는 강물이 반짝이는 게 참 예뻤어. 세상은 곡선처럼 요동치는데 내 눈앞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워. 그러니까 너도 오늘처럼 평화로운 일상이었으면 좋겠어. 평소 같으면 학교에 있어야 했는데 그 덕에 발견한 이 비현실적인 평화가 나는 꽤나 마음에 들어. 시도 쓰고 산문도 조금씩 쓰면서 학교 생활에 치였으면 발견할 수 없는 사소한 단어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어. 남 선생님 과제들을 보니까 서연이 너도 꾸준히 시를 제출하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. 아, 이 친구는 여전히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인사나 대화를 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기분이야. 나는 늘 서연이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. 시를 포기하지 마. 너의 시는 나에겐 없는 편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. 나는 뭐든 해체하고 뜯어보며 풀어내는 반면에 너는 그 자체로 대상을 포용하고 그 너머의 것들을 풀어내잖아. 난 이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. 그날 기억해요? 제 하평이 끝나고 술집에서 저 만취해서 막 울고 그런 날이요. 그때 정말 죄송해요. 괜히 선배 보니까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배한테 하평을 안 좋게 받아서 그래서 그날 너무 속상했거든요. 선배는 순수하게 제 작품에 관해 이야기해 준 거지만 그래도 눈물이 나는걸요. 다음날 취해서 모르는 척 했지만 사실 그때 선배 당황하던 건 살짝 기억이 나요. 그것 때문에 더 민망해서 선배 피해 다녔던 것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개강을 하고 나서도 선배를 못 보는 거였다면 그때 피하지 말 걸 그랬어요. 아, 그때 생각난다. 서연이 너의 하평 시간에 내가 조금 냉정하게 말했던 날.
다른 친구들의 시는 나에겐 큰 감흥이 없었기 때문에 하평도 큰 의미가 없는데 네가 쓴 시는 달랐어. 애정하는 작가의 신작을 기다리던 독자가 기대하던 작품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런 상실감 같은?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. 그래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던 건데 그때 네가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고 아차 싶었어. 다음날 사과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타이밍이 어긋나서 아직도 사과를 못했네. 이제서야 아쉬운 마음이 감정 너머로 올라와요. 수업이 교차할 때 스치며 나눴던 가벼운 인사도 전공 수업 때문에 함께 타던 엘리베이터에서의 어색한 공기도 가끔 내 시를 읽고 잘 썼다고 말해주는 상냥함도 왜 이제서야 그때의 기억, 감정들이 소중히 느껴지는 걸까요?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도록 노력해 볼 걸 그랬어요. 사실 이런 감정을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선배에 대한 제 감정이 문장으로 흐드러지게 표현이 되네요.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선배의 시를 읽고 나서인지 선배를 알고 나서 시를 읽어서인지 왜 이렇게 둘 다 제 마음에 머무는 걸까요? 도저히 만나서는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. 선배 앞에서 말하면 단 한마디도 제대로 말을 끝맺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. 이런 말, 제 시에 대한 말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한 잔 하자는 말이나 오늘은 같이 도서관 가면 안 되냐는 말이나 선배에게 편지를 써도 되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말들을 선배를 보면 할 수 없는 말이요. 어쩌다 마주친 엘리베이터 안에서 널 마주쳤을 때 7층까지 올라가는 그 정적 속에서 왜 나는 너에게 어색한 인사만 했을까? 1분도 안 되는 그 멍한 시간이 지나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 강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고 너는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힐끔 고개를 돌려보고 네가 써온 시를 제일 먼저 확인하던 그때 어쩌면 그때 알았던 것 같아. 내가 생각보다 널 꽤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.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뒤였어. 결국 나는 미안하다는 말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는 인사도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어. 아쉽지만 꽃눈이 그치고 새로운 꽃이 필 때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괜찮다며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어. 이 편지를 보내고 나면 저는 더욱더 선배를 마주볼 수 없을 거예요. 아마 계속 피해 다닐 거예요. 선배의 가장 맞은편 끝자리에서 수업을 들을 거고요. 도서관도 주말에만 갈 거예요. 하지만 그래도 선배의 시는 계속 읽을 거예요. 난 선배의 시가 참 좋으니까요. 더 쓰면 부끄러움보단 창피함이 마음을 덮을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일게요. 건강히 잘 지내세요. 건필하세요.
연시로 쓰이지 않았지만 연시가 되어버린 나의 편지를 보내며 봄 또는 여름의 사이에. 서연. 비록 봄꽃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기 또한 지나갔지만 이렇게 다시 너의 시를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여름을 기다리고 있어. 또 새로운 꽃이 피면 너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. 물론 당장 너에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외행성처럼 너의 주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처럼 진심을 담아 말할게. 그때를 위해 지금은 말을 줄여야겠어. 너의 시처럼 따뜻한 계절을 품으며 서연에게 씀.